19년생이죠. 그러니까 네. 밀보다 한 20살 어린데 네네네. 이 사람이 강남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강남에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지 자기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집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불셋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10만 원 이게 뭐 가격 상승이 뭐.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재밌는 게 20대, 30대들이 이번에 절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여당을 안 찍었었잖아요. 예, 보궐선거에서. 그것도 얘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을 살려고 다 대출 전부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아, 맞네.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맞네, 사게 맞네, 돼버리는 맞네, 거야. 맞네. 그 집값은 많이 오르는데 맞네. 돈 없는 사람들 살 수가 없어. 맞아. 이러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한 건데 네. 오히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못 돼 버린 거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그 뭐죠? 그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2년 일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바꿔주잖아요. 그 법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 근데 2년이 되면 옛날에는 비정규직일만 좀 오래 일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년 전에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잡 시큐리티가 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안 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0.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1%도 안 되니까. 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전부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집값은 더 오르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정책이 세워지면 서민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부자들이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오늘 신문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원격 의료가 외국에는 이게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련된 산업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안 돼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규제하고 혹시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못 봤으면 모르는데 혹시 그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법에서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 빼고 전부 안 돼요. 그게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이고 대부분 선진 국가는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고 이건 뭐냐면 법에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격 의료라는 새로운 뭔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게 된다고 법에 딱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재밌는 건 대부분 선진국이 네거티브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선진국이 됐으니까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꿔. 근데 막 저 딱 생각이 들더라도 약간 이 병폐가 좀 맞은 것 같은데. 뭐에 대한 병폐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사기 같은 것도 맨 처음에 다단계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만약에 그런 거가 있다면 다단계를 해갖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네네. 만약에 미래 얘기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1위라고 그러거든요, 세계에서. 그러면 윌 말 맞다나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맞지. 근데 더 많아, 사기가. 그렇네,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사기도 똑똑해야 치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못 쳐요, 사기. 그쵸. 네,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은 근데 사기 당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더 사기 잘 당한다는. 그거는 똑똑한 게 그러니까 약간 헛똑똑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똑똑한데 그 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똑똑한데 이쪽으로는 이제 똑똑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한 분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맞는 얘기, 한 분야에 대해서 똑똑하니까요. 그래서 은행원, 공무원, 군인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기를 당하는. 우리 아버님도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아버님 친구분 중에 이제 퇴직금 받아서 사기당한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옛날에 기억이 나요. 전화 와갖고 나 이거 하는데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아버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그렇게 좋으면 네가 먼저 몇 년 해보고 몇 년에서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그 다음에 할게.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게 그거였어요. 정답이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형사였으니까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세상 모든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맨날 사기꾼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근데 솔직히 사기꾼이 많은 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워낙 이제 그 진짜 사기를 안 당하고 철저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누구도 안 믿는데 자기는 숨 쉬는 것도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이놈은 숨 쉬는 것도 사기를 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좀 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사람이 뭐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사기 치려는 마음은 없지만 상황이 사기를 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사업가도 성공하면 사업가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투자를 받았다가. 그렇죠. 투자를 받았다가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 말고 successful 비즈니스맨이 되도록 합시다. 사기는 안 치고 우리 망했어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크게 비상할 날이 있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 This is where